자, 이쪽으로 딱 가면 되는데요. 그런데 길을 막아놨습니다. 쇠사슬로 길을 막아놨어요. 지도로 봤을 때 노란색 화살표가 현 위치고 빨간색 점선이 쇠사슬입니다. 그런데 국유지네요. 국유지인데 이렇게 막아도 되는 건가요? 저 안에 어떤 짐이 숨겨져 있길래 이렇게 막아놨을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오늘은 산속에 있는 시골집을 한번 살펴보려 왔는데요. 여기는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입니다. 청일면은 횡성군에서 가장 자연이 깨끗한 곳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농지보다는 굉장히 산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오늘 살펴볼 경매 물건은 120만 평이 넘는 국유림과 함께 자리를 잡고 있는 시골집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산골에다가 집을 져놓은 거예요. 지금 달리고 있는 이 현황도로도 대부분 국유지거든요. 그런데 길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저는 이 우측으로 떨어질까봐 살짝 무서웠는데요. 여기에 차를 대놓고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네요. 차를 두고 걸어오길 참 잘했습니다. 차가 다닌 흔적은 분명히 있는데 차를 갖고 다니기 만만하지는 않은 도로 상태였어요. 자, 여기 왼쪽에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지적도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국유지에 건물이 하나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빈집이었고요. 사람이 오랫동안 오고 가지 않아서 말벌들이 집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와, 무지막지하죠. 이런 거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더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누군가가 이 길을 막아놨습니다. 이 길을 막아놓은 주체는 누군지 확인할 수 없었고요. 여러분 현장에서 임장을 하실 때 매매던 경매던 아니면 동네 구경이던 임장을 하실 때 이렇게 가로막은 길을 절대 지나가면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이 국유지 일부를 저 안에 있는 집주인이 일부 점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평온하게 살고 있는 공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보실 때는 좀 멀리서 보고요. 남의 집 마당에도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만 현장을 보고 발길을 돌렸는데 과연 저 안에 어떤 집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죠? 여러분 요즘 세상 좋습니다. 인터넷에 그리고 경매 정보지에 그 자료가 다 있어요. 지금부터 미쓰고 부동산 보면서 한번 경매 물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완전 자연인 집이에요. 자, 근데 가격을 보니까 6.7억, 6억 7천만 원이네요. 무지하게 비쌉니다. 과연 이 산골에 6억 7천만 원? 놀랍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집인지 참 궁금한데요. 자, 아까 길이 막혔던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다리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길이 막혀 있었어요. 자, 이 안쪽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집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차도 하나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집이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집이 두 개 있는데 아까 쇠사슬로 길이 막혀 있던 곳은 이곳이었죠. 미쓰고 부동산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국공유지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그냥 바로 보여주는 기능인데 굉장히 좋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길을 막았던 곳이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가 국공유지 눌러보면은 여기 주황색 국유지 하천입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지인데 개인이 함부로 막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점용 허가를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국공유지인데 개인이 길을 함부로 막을 수는 없겠죠. 자, 아무튼 길은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경매 물건 주변에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경매 물건이고 주변이 다 국유지 임야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국유지에 이렇게 안겨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국유지의 면적이 121만 4,560평, 120만 평. 와,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입니다. 그 안에 이 경매 물건이 이렇게 딱 안겨 있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산림에 안겨 있으니까 공기는 진짜 왔다. 끝내줄 것 같아요. 공기가 안 좋으면 말이 안 되죠. 우선 땅 모양을 보시면은 땅 모양은 그닥 되게 이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과 집이 남쪽을 바라본다는 점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게 사방이 산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일조량은 많지 않을 거고요. 겨울에는 아마 엄청나게 추울 겁니다. 대신 여름에는 엄청나게 시원하겠죠. 어쩌면 에어컨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땅의 면적이 692평으로 지목은 대지네요.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건물은 이렇게 두 동이 거의 남향으로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집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산에 둘러싸인 모습이 첫인상이 굉장히 좋네요. 이 부분은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진입로가 아닌가 싶어요. 석축의 모습이나 조경수의 모습이 굉장히 정성을 들여 이 집을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남쪽에서 집을 바라본 모습인데 정원수가 굉장히 많고요. 이 길을 따라서 집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본체인 것 같고 이게 별체인 것 같습니다. 연식은 좀 있어 보이고 여기 화목 난로를 설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주변의 나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랍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은 2007년. 연식은 상당히 좀 있어요. 콘크리트 구조에다가 이렇게 벽돌 붙임으로 마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데크를 보니까 관리 상태는 양호해 보입니다. 내부 사진은 이거 하나 있는데요. 지붕의 모양을 봤을 때 별채의 내부 사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천장에 누수되거나 곰팡이 자국 없죠. 내부 관리도 괜찮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디자인적으로는 리모델링을 하면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별채의 외부 모습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 데크가 본체하고 별채가 연결되는 구조인 것 같은데 데크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여기 별채의 요 현관문을 봤을 때 일반적인 주택의 현관문이 아니죠. 이 용도가 무엇이었을지 궁금하네요. 요 창문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주택의 창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느낌입니다. 이게 본체의 뒷모습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연식이 좀 있어서 이렇게 물때가 좀 많이 잡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별채의 뒷모습, 별채 뒤에 이렇게 차양이 있고 이렇게 차를 주차해 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건 아마도 데크에서 남쪽으로 바라봤을 때 풍경은 진짜 괜찮은 것 같고요. 앞에 조경수며 저 앞쪽으로 마당이며 축구를 해도 될 것 같은 아주 거대한 이제 마당이 보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 같고요. 집 뒤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길이 있는데 여기 물길도 굉장히 공사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배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외부의 수도 모습이고요. 또 있네요. 요거는 아무래도 토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멋지게 토구를 만들어서 겨울에도 식량을 저장할 수 있게 아주 돈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이렇게 항아리를 올려놓은 굉장히 높은 데크도 있고요. 평면도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본체 평면도 1층, 2층 있는데 1층 보시면은 들어가서 거실, 방이 하나, 두 개 있습니다. 주방이랑 보일러실,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2층 올라가면 2층에 거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별채를 보시면은 별채 들어가서 거실이 있고 1층에 창고하고 방 하나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면은 여기 오픈된 거실이 하나 있다고 평면도에 표시되어 있네요. 데크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너무 좋고 나도 이런 자연에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땅의 규모나 집의 규모를 봤을 때는 이거 관리하기는 진짜 만만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고립된 곳이기 때문에 나 혼자 진짜 잘 산다 이런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인수를 해서 회사의 연수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거든요. 회사 동료들끼리 가서 아주 신나게 놀아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경매 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감정가가 6억 7천 정도 되는데 현재 신건입니다. 워낙 외진 곳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분들이 있어도 아마 일단은 유찰이 될 것 같아요. 자, 건물의 면적이 본체, 별체 다 합해서 101평, 토지는 692평, 토지 건물 1관로 매각입니다. 매각일은 8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권리 분석 보겠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고요. 전입세대 열람을 보니까 이 집의 주인이 전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임차인 권리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기타 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인접한 하천 등 주변 토지와 경계가 불분명하며 정확한 확인은 측량이 필요하다.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뭐 수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석축도 마찬가지고 여기 토굴 아까 토굴이 있었잖아요. 그 토굴이 분명히 건물의 종물의 형태이긴 한데 토지 경계 밖에 소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대지가 아닌 주변의 국유지에 소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조경수, 주변의 토굴 그리고 석축 등이 이 대지 바깥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겠죠. 이렇게 막힌 길 안쪽에 있는 경매 물건을 살펴봤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유지라는 것은 결국 국가의 재산, 결국 국민의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길을 막아도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